예, 발달 심리학 중간고사 대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그림 중심으로 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떤 뭐뭐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그 그림을 떠올리면 쓸 거라든가 이렇게 이런 걸 생각해낼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여기 이제 기본 쟁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면 기본 쟁점이 첫 번째 유전이냐 환경이냐 이거죠. 그죠? 발달하는 것은 유전에 의한 것이다. 아니면 환경에 의한 것이다. 이제 그런 논쟁이 여러 번이 있는데 어떤 개인마다 다른 특성이 있는 것은 엄마 아버지가 물려줘서 그렇다. 유전 때문에 그렇다. 이게 유전을 지지하는 입장이고 어, 그 어떤 그 환경이 있죠. 자기가 자라는 환경에 의해서 발달이 정해진다. 이런 게 이제 환경 지향적인 두 가지가 이렇게 서로 쟁점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그림 속에서 이게 책에 나온 그림은 아니죠. 예, 여기 보게 되면 여기 그릇이 있잖아요. 그릇이 왼쪽에는 이제 푸어 소일, 그러니까 이제 척박한 토양이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좀 좋은 토양이에요. 그죠? 환경이 척박한 환경과 좋은 환경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씨를 갖다가 척박한 환경하고 유복한 환경에 보내게 되면 대개 경우 유복한 데 자란 그 씨들이 더 그죠? 거름도 주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크네요. 그죠? 네, 크기가 커요. 그런데 이 그릇 안에서도 보게 되면 그릇 안에서도 키가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죠. 그죠? 여기서도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잖아. 그죠? 네. 이런 것은 그 각자 타고난 그런 게 있다는 것이죠. 그죠? 네. 환경, 환경만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유전적으로도 정해진다 이거예요. 그죠? 똑같은 환경인데도 어떤 놈은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고, 그죠? 아주 못된 데, 안 좋은 환경에서도 좀 키가 큰 애도 있고, 그죠? 이런 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일란성 쌍생아가 태어났는데 그 부모가 이렇게 형편이 안 돼가지고 그 한 아이는 미국에 좋은 집안에 입양을 보내고 한 아이는 그냥 한국에 이렇게 있다고 치게 되면 그래도 엄마 아버지가 이제 씨가 좋은 애면은 그래도 머리가 좋은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좋은데 그걸 갖다가 뭔가 싹을 틔우고 이루려면은 그래도 기회가 좋은 미국의 그런 아메리칸 드림이 있는 땅에 사는 게 좀 낫지 않겠어? 예,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물려준 것도 있고, 그죠? 또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요인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연속성이냐 비연속성이냐 여기 보게 되면은 발달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냐 아니면 비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냐 이거죠. 여기 보면 기린이 있잖아요. 기린이 보게 되니까 그 작은 기린이 그대로 그 확대해서 놓으니까 큰 기린이 됐네, 그죠? 작은 게 그대로 이렇게 확장되어 나간다 이거죠. 그 연수선상에서 보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X축, Y축이 있으면은 쭉 연속돼서 이렇게 커가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발달이라는 게 이제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또 하나는 이제 비연속적인 거예요. 여기 나비 있잖아요. 나비야, 나비 할 때. 나비가 처음부터 나비는 아니었지. 그게 애벌레였단 말이야. 여러분 누에 키워봤어요? 누에? 누에고치? 응, 응. 우리 어머님이 그거 하나 골병 들었는데 밤에 잠도 못 자고. 그 뽕잎을 먹잖아요. 이거 보게 되면 나방이 되기 전까지 그 애벌레가 누에 고치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누에 그래서 뚫고 나와야 된다, 이거야.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그 소책자가 있거든요. 영어로 Hope for the Flowers라고 하는 꽃들에게 그 hope, 희망을 준다. 이제 이런 건데 보게 되면 거기 그 애벌레가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애벌레가 서로 경쟁하고 막 그러다가 꼭대기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저 큰 기둥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인생에 수많은 거 다른 애벌레 떨어뜨리고 죽이고 막 하고서 올라가 봤는데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야. 너무 허무한 거지. 근데 그 옆에서 보니까 나비가 날아가고 있네. 아우 부럽다. 나중에 이제 그 애벌레가 나중에 변형이 돼가지고 나비가 되죠. 그죠?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는 이건 비연속적이죠. 여긴 작은 게 커졌고 애벌레하고 나비는 질적으로 다른 거잖아요. 질적으로 다른 그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발달이 이제 그게 이제 비연속적인 거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 이제 그 여러분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하루가 다르게 일취월장한다기보다는
되게 어떨 때는 여기 계단에 아무리 공부를 하더라도 그냥 그 계단에 그 계단인 것 같아. 그죠? 예. 한 1년 공부하면 비슷비슷해. 그래서 포기하고 싶잖아. 그러나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푹 끼어있는 자기를 보게 되죠. 그죠? 이런 것 같아요. 특별히 어학 공부 같은 거 하다 보게 되면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게 한 1년 정도는 그냥 바싹 그냥 투자를 해야 나중에 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이게 비연속적인 거다. 아까 유전 환경이 있었고 연속성 비연속성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달하는 것이 애들이 스스로 탐색하고 발달하려고 하는 의지, 능동적인 의지에 의해서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면은 애들 스스로는 발달할 수가 없고 양육자, 주로 이제 엄마 아빠가 되겠죠. 엄마 아빠가 잘 도와주고 그거에 의해서 따라 수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두 가지 입장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준이 있죠. 예. 그 이제 각각 그 챕터별 강의에는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애들이 걸음마에서 앉고 그 다음에 걷고 하는 그런 단계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틀이 있잖아. 틀. 예. 그래서 처음부터 걷는 애는 없습니다. 기다가 앉다가 걷고 이런 단계를 거쳐 나가게 되죠. 그죠? 나름대로 그런 기준을 따라서 가게 된다라는 것도 있고 또 여기 개인차는 뭐냐면은 어떤 애는 좀 더 빨리 그지? 어떤 애는 너무 빨리 걷잖아. 그러니까 천재 났다고 그러지. 천재는 무슨 천재야. 나도 어릴 때 천재였어. 다 이제 이렇게. 근데 어떤 애는 빨리 걷고 어떤 애는 좀 늦지만 또 나중에 회복하고 뭐 그런 것들도 있다. 개인차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발달 심리학의 쟁점이에요, 쟁점. 이게 서로 이제 유전이냐 환경이냐, 그죠? 어떤 논쟁이 계속되어 가고 있다. 연속적이냐 비연속적이냐, 규준이냐 개인차냐, 뭐 이런 거 다 발달 심리학의 아주 쟁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태어난 지 1, 2년 동안 초기가 아주 중요하다. 초기 경험의 중요성을 발달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초기뿐만 아니라 그 후에 후기 경험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 입장도 있다. 그래서 초기 경험도 후기 경험 이런 것도 발달 심리학의 중요 쟁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른 것 빼고 그다음에 연구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요번에 지금 대학원 종합시험을 보고 있을 거야. 내가 연구 방법론 시험을 냈어. 만약에 아까 누가 이렇게 연구실에 찾아와가지고 저는요 임상 심리사가 되길 원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지금 정신건강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상심리학인데 그것도 잘해야 돼요. DSM-5 이런 거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과목인 학습심리학 그것도 제가 1년 전에 가르쳤죠. 그런 거 이제 거기서 과락이 나는 거는 모든 공무원 시험에서 과락은 영어 때문에 그렇잖아, 그지? 임상심리사 이런 것의 과락은 학습심리학 이런 거에서 나옵니다. 왜? 어려우니까. 근데 어려운 걸 해야 돼. 여기 이제 그 연구 방법이 있잖아요. 이거는 어려워들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단계에 올라갈 수가 없어. 쉽다면 누구나 다 하지. 그죠? 근데 조금 어렵더라도 그걸 갖다 극복해야. 그지? 여러분 맨날 식은 죽만 먹으면 얼마나 쉽겠어. 문제는 식은 죽 먹기잖아. 그지? 쉬운 것만 내면. 그지? 때로는 그냥 질긴 고기도 먹고 그래야지 인생의 맛을 느끼는 거 아니야? 고기 맛도 느끼고. 고기는 질기잖아. 그죠? 소화도 잘 안 되잖아. 잘 되나? 하여튼 이렇게 어려운 것들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요. 이 처음에 자료를 모을 때 observation methods 그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자료를 수집할 때 여러분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본 적 있죠? 동물의 왕국 사자야 움직여라 그런 게 아니라 사자는 놀고 있는데 그냥 점을 카메라로 관찰하는 거죠. 그죠? 자연현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실험자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실험자가 여기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험실 관찰법이라는 것이죠.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놀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자료를, 데이터를 수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자료를 수집할 때 관찰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찰법 중에 참여 관찰법이 있어요. 참여 관찰법은 뭐지?
그죠, 그죠. 여기 보게 되면 participant observation, non-participant observation 그러는데 observation 하기 전에 없어 보이냐? 그게 아니고 observation은 관찰이란 뜻이야. 이게 participant 하게 되면 이게 관찰자란 뜻입니다. 아니 참여자. 예를 들어 너 저기 그 합창단에 가면 너 무슨 너 테너 파트 해라. 나 알토 파트 할게. 뭐 그런 얘기 하죠, 그죠? 이게 파트지 파트. 파트가 부분이죠. 내가 한 부분이 되어 들어갈 때가 파티시펀트가 되는 거야. 뭔지 알겠어? 부분이라는 거죠. 부분이에요. 그래서 관찰자가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대상 환경 속에서 같이 들어가서 관찰해 보는 거야. 뭔지 알겠죠? 네, 이게 이제 참여 관찰법이고요. 여기는 얘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밖에서 관찰하는 거죠, 그죠? 이건 비참여 관찰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면접법을 볼게요. 지난주에 보니까는 그 우리 학교 신입생 면접이 있었습니다. 네, 면접이 뭐야? 그죠? 면이 얼굴이잖아. 얼굴을 접해가지고 영어로 인터뷰라고 그러죠. 네, 네. 여기 이제 구조화된 거, 비구조화된 게 있어요. 구조화된 면접은 뭐죠? 그 면접을 할 때 나름대로 틀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조가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동일한 질문, 우리 학교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학생들 올 때 면접할 때 면접하는 그런 내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네. 그게 이제 구조화된 동일한 질문으로 하는 게 있고, 비구조화는 뭐야? 사전에 그런 질문이 없어요. 면접관이 그 보고서 그 머리에 떠오르는 걸 갖다가, 그죠? 그때그때 물어보는 것입니다. 반구조화는 뭐야? 반만 구조화한 거죠. 그죠? 재략적인 것만 하고 세세한 거는 그 면접관이 물어볼 수가 있겠죠. 네. 네, 이거는 뭐 어, 많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폐쇄형어랑 개방형 질문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 저기 그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시험 공부도 무슨 공부도 맨 처음에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무조건 외우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개방형 질문은 뭐죠? 예. 이거는 폐쇄형 먼저 해보죠. 폐쇄형은 예 아니면 아니오죠. 그죠? 예. 제 수업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라고 그래봐요. 그는 예라고 하니까 이거는 폐쇄형 질문이야. 근데 어떤 면이 좋아요? 그죠? 그럼 말 많이 해야 되잖아, 그지? 내가 개방해 놓을 테니까. 이런 게 이제 개방형 질문이죠. 이렇게 yes, no 이런 거는 이제 패스형이다. 영어로는 closed, 그죠? 개방형 open, question이라고 그러죠. 네. 그 다음에 질문지법, 자료를 모을 때 questionnaire라고 그러죠. 여기 이제 질문지를 만들어서 조사 대상자에게 하는데 이게 그나마 제일 싼 방법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학교 그 학생들 대상으로 일일이 면접 한번 해려봐. 신입생은 이제 그 면접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1000명 뽑는데 그냥 몇 대 1이니까 더 많이 오잖아요. 그죠? 전 교수님들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 학교 들어오고 나서 이제 OT를 하잖아. 그때는 설문지 1000장 딱 뽑아가지고 나눠주게 되면 금방 한 시간에 다 읽어모으지. 그죠? 예, 적게 들고 다수를 순식간에 모을 때 이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 통계치 내기도 편합니다. 그런 장점. 그 다음에 사례 연구. 사례 연구는 뭐냐면은 사례가 많아요, 적어요?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그 케이스 물론 많이 하면 좋지만 이런 케이스가 많지 않을 때 예, 예를 들어서 여기 소수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제로 여기 철광산에서 이 아저씨가 아주 성품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좋고 그 사람들 간에 친화도 좋고 막 그랬는데 성격도 좋고 그런데 그 광산에서 새꼬챙이가 날라와가지고 꽂혔습니다. 여기 얼굴에 꽂혀가지고 여기 머리 앞부분이 나갔어. 근데 죽질 않았어요. 살았어요. 그러니까 앞에 머리가 손상되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나 이런 거를 연구를 하게 됐죠. 이런 사람 많아요, 적어요. 뭐 이거 실험자 한번 대볼래? 안 되잖아 이거,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친 사람, 저도 그냥 뇌 손상 환자를 연구할 때 박사 논문 쓸 때 7명인가 뭐 그렇게 했어요. 근데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사람 일부러 그 연구한다고 똑같이 고장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례가 얼마 없습니다. 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연구 방법론에 양적, 질적 방법론이 있을 때 질적 방법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한 가지 사례를 갖다가 깊이 있게 연구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구미에 사는 베트남 출신 그 여성 한 뭐 서너 명밖에 없다. 그런 경우는 이거 사례 연구죠. 그죠? 네. 이거 연구한다고 그래 베트남 사람 데려와가지고 살게 할 수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미 있는 사례를, 적은 사례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까지 자료를 갖다 이런 식으로 질문지법이니 사례니 뭐 이렇게 면접법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모았습니다. 그죠? 관찰법이니 해가지고 모았습니다. 예, 이제 연구 설계할 때 예를 들어 소득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하이마트에 가가지고 하이마트로 가요. 가가지고 뭐 냉장고를 갖다가 디오스 냉장고 사는지 안 사는지. 돈이 많이 버는 사람이 보통 많이 쓰겠죠? 못 벌어도 많이 쓰는 사람이 있긴 있지, 간혹. 근데 그게 드문 경우고, 많이 버는데도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쓰죠, 그죠? 예. 소득과 소비는 그래서 상관이 있다, 이게. 상관이. 알겠습니까? 예, 상관이 있다. 아, 이게 이제 그래프만 나오게 되면은 벌써 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래프하고 친해져야 돼. 알겠습니까? 여러분, 시험 잘 보려면 누구랑 친해져야 돼? 나랑 친해져야 돼. 또 뭐랑 친해져야 되냐면 이런 그래프랑 친해져야 돼. 알겠습니까? 글자를 갖다가 읽기 쉬우려면은 여기 이 그래프라든가 이런 거. 나도 이제 오늘 아침에 확률 통계 가르치는데 물론 어렵지만 이 그래프 중심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쉬워요. 알겠습니까? 네. 여기 한번 볼게요. 네. 이게 이제 확률이라고 하는 이게 상관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이죠. 여기 이제 요게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소비도 늘어난다. 그죠? 소득과 소비는 소득이 1일 때 소비도 1, 2일 때 2, 10일 때 10. 뭔지 알겠어? 네.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1대1, 정확하게 1대1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이거는 이거죠. 그죠? 이거는. 네. 이거는 반대예요. 여기가 1일 때 10이고, 여기 10일 때 2고, 거꾸로 됐죠. 그죠? 이거는 상관이 반대로 됐다, 이게. 그래서 상관을 갖다 영어로 relation이라고 그래요. relation. 예, 여기 core는 함께라는 뜻이죠. 함께 서로 연관이 있다. 그래서 correlation이라고 하는데, 그죠? 예. 이게 늘어나면은 y 값도 늘어나죠. 이거는 플러스 상관. 여기 y가 늘어나게 되면 여기는 x가 늘어나면 y는 줄어들죠. 이건 반대 상관이죠. 이건 마이너스 상관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양적인 상관이 보이게 되죠. 그냥 그런 성향이 보이는 거고, 요거는 부적인 상관이 보이는 거고, 요거는 1일 때 이만하고 10일 때 이러고 이건 중구난방이죠. 이거는 이럴 때는 상관이 없다 이게. 그래서 상관계수를 relational quotient 요 R이 제로가 되는 거죠. 이게 하여튼 그 뭐뭐랑 상관이 있다. 예를 들어서 시험 공부를 갖다가 공부 시간이 늘어나면은 점수가 올라갈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어요? 그럼 뭐하러 해? 되게 이거지. 여기 이제 시험 시간이라고, 투자하는 시간이라고 칩시다. 시험 투자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점수가 올라가겠죠. 그죠? 이게 자연의 원리지. 시험을 투자하고 있는데 점수가 더 안 올라가. 시험을 투자하면 점수가 더 낮아. 그럼 뭐하러 해? 그죠? 예. 그 세상 자연 현상을 이렇게 상관을 관계를 통해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연구 많이 했었지. 예. 쥐한테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 위궤양이 많이 나타나는 거.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소화가 안 되죠. 위궤양이 생기죠. 그런 걸 사람한테 스트레스 주고서 너 할 수 없으니까 동물한테 보통 이게 동물 실험 연구에서 많이 이렇게 합니다. 이공계 실험에서는 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 예. 여기 매개변이는 안 할게요. 예. 어떤 원인이 되고 그거에 대한 결과다 이런 얘기죠. 이거 매개변인 얘기는 발달 심리학 거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공부한 거에. 예. 컴퓨터 교육을 하면 삶의 만족도가 있다. 그죠? 이렇게 이런 얘기가 되고. 이왕 해야 되겠네. 이게 뭐가 나올 것 같으니까. 컴퓨터 교육을 한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이 같이 좀 배워야 되겠어. 한번 같이 모여. 해가지고 같이 모였어. 모여서 옥수수 먹고 막 하면서 모이다 보니까 동아리 모임다고 하니까 봐봐요. 컴퓨터 교육 때문에 삶의 만족도가 늘어나는 것 같긴 한데 컴퓨터 교육을 한다고 동네 할아버지들 다 모여가지고 서로 같이 지내다 보니까 삶의 재미가 있어. 그지?
컴퓨터 교육 때문에 동아리 모임이 생겼죠. 그게 매개에서 그게 동아리 모임 때문에 삶의 만족도가 늘어날 수도 있죠. 그죠? 예, 이렇게 원인이 되는 변인 때문에 생겨난 변인 있잖아요. 그게 매개 그 가운데 끼어 있는 변이라, 중매하는 변이라 해가지고 예, 매개 변인이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여러 가지 변인이 많아요. 하여튼 독립 변인, 종속 변인, 매개 변인 이런 걸 가지고서 실험해 가지고 나온 결과를 따지려고 하는 그런 연구들. 이게 실험. 그, 요거는 여기 동일한 시간대에 다른 사람이잖아. 그 연습 효과가 없어. 근데 똑같은 사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연습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기 이제 그 종단 설계는 그러니까 이 실험이 좋긴 좋지. 그 어릴 때부터 그 어떻게 발달되어 나가는지를 끝까지 하면 좋은데 이게 어려워요. 이거 연구자도 같이 늙어가잖아. 그죠? 네. 그래서 그 미국의 하버드 대학 같은 데는 193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연구를 하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오래 연구 못해요.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계열 설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 종단과 행단을 갖다 같이 섞은 거야. 내가 보면 계열 설계라기보다는 짬뽕 설계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기 여기 동일한 시간대에 읽기 검사하는 게 뭐예요? 동일한 시간대에 하는 거는 횡단 설계죠. 그죠? 얘가 5살이, 그죠? 이렇게. 5살에서 이렇게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연구한 건 뭐예요? 종단이죠. 그러니까 횡단과 종단을 갖다가 같이 하면 좋죠. 예. 예. 근데 여기 그 2007년도에 5살 백이랑 2011년도에 5살 백이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인데 그 5살 백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 그죠? 이런 거 확인해 볼 수도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그 횡단 설계의 동일한 시간대의 그 이런 차이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차이가 흐르면서 같은 나이가 같은 사람들에게 비교해 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2019년도에 살잖아요. 제가 청소년 시기에 애들하고 지금 청소년 시기랑 어떤지 서로 비교해 볼 수도 있죠. 그죠? 그런 설계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이거 계열 설계가 있고요. 그 다음 종단 설계이긴 한데 종단이라고 하면 아까 5살 때, 17살 때, 40살 때, 70세 때 이렇게 쭉 시간 너무 오래잖아요. 그죠? 네, 이걸 갖다가 시간이 너무 오랜 게 아니라 매주 간격으로, 길면 매달 간격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미시란 얘기는 뭐냐면은 짧은 시간대란 말이야. 짧은 시간대로 종단 설계를 해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뭔지 알겠습니까? 네. 여기 이제 실제로 이런 연구가 초등학생 멘탈 모델 과정에 대한 미시 발생적 연구 이런 연구가 있네요 보니까 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혹은 매주 단위로 연구 대상을 분석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1번 횡단 설계, 2번 종단 설계, 3번 미시 발생적 설계. 한번 여러분 놓아야지 그지?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동영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쭉쭉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나중에 다시 돌려보면 되니까. 정신분석 하게 되면은 여기 물결 위가 현실이죠. 현실 위에 드러나는 게 의식이고 무의식과 의식을 연결해 주는데 조금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 의식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 그죠? 전의식이라고 하고 스스로 떠올릴 수 없는 생각이나 감정의 무의식입니다. 스스로 못 떠올리니까 그걸 갖다가 그 심리 전문가들이 꺼내겠죠. 그죠? 예. 여기 이제 그 모든 수업에서 항상 이걸 하는데 정신분석은 본능, 이도, 초자, 스포에고, 자아, 에고 요거의 그 상호 관계를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그 본능은 그죠? 이드 원초와는 쾌락의 원리 그것도 here and now 바로 지금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 그런 원리에 따라서 그 움직이려고 하고요. 초자아는 부모가 너 이거 하면 안 돼. 뭐뭐 해야 돼. 그죠? 부모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가지고 넌 뭐뭐 해야 돼.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영어로는 should. 이건 뭐예요? 당위 원리. 그죠? 뭐뭐 해야 된다는 그 가치 기준, 도덕 기준에 영향을 주는 게 이게 초자는 것이죠. 자아는요. 자아는 그 여기 애가 뭘 갖고 싶어 하는데
무조건 못 갖게 하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무조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현실에서 그 허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이걸 잘해야 되죠. 자아가. 그래서 원초아의 욕구하고 원초아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타이마트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이게 10만 원이야. 너무 비싸. 그것도 엄마 나 지금 당장 사줘. 엄마가 주머니에 5만 원밖에 없는데. 그러면 사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필요를 채워줄까? 현실적으로 뭐가 있냐? 아들아, 지금 돈 없으니까 나중에 사줄게. 지연, 그죠? 나중에. 그 10만 원 너무 비싸. 여기 다른 장난감이 있네. 요거 15,000 비슷하지? 이거 사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나 저거 줘. 칼이야. 아주 그냥 시퍼런 칼이야. 그거는 어떻게 돼? 만지면 안 되지. 다치니까. 그죠? 현실에서. 억압하고.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그 하는 그 심적인 에너지가 자아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가 제대로 기능을 못할 때 정신 이상이 온다 이거죠. 정신건강원에서 이거 자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신 역동이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드, 에고, 슈퍼에고 간에 그 안에서 막 다이나믹하게 서로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고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내면이. 이걸 갖다 정신분석이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본능적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지금 당장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게 되면 파렴치한이 되는 거예요. 어른이 돼서 이러면 안 되지, 그죠? 너무 못하게만 해도 위축이 된다 이거야.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잘 만족시키는 방법을 택해야 되겠죠. 그죠? 이제 프로이드의 심리 성적 발달 단계가 이제 9단계부터 그 생식기까지 이렇게 5단계가 쭉 있습니다. 이건 뭐 모든 과에서 나오는 거니까 넘어가겠죠. 네. 에릭슨의 발달 단계 8가지 하면 뭐가 기억나요? 지난번에 배운 기억 나십니까? 응. 기억나네. 시험 내야 되겠네. 네. 네? 이제 내야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런 건 하나도 안 틀리더라고. 신자가 죽은 이유는 정치인의 생명을 통째로 바쳐서 그렇다. 이렇게 하게 되면 순서대로 기억할 수가 있겠죠. 다음 중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순서대로 나열해 보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지? 예.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 딸내미도 이런 공부를 할 때 보니까 책이 그냥 새카맣게 공부하느라고 안 외워져 막 이렇게 했던 표시가 있더라고. 우리나라뿐이겠어? 전 세계 모든 학생들이 에릭슨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를 갖다 좀 줄이지 8단계나 돼가지고 외우기 힘들게 한 4단계 한 번만 좋을까 씨. 네, 이렇게 외우세요. 그 다음에 행동주의 관점 보겠습니다. 행동주의는 뭐냐면은 인간의 행동과 직접 조작할 통제할 수 있는 외부 자극, 반응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설명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그 종소리만 여기 보게 되면 그 개가 음식을 먹으면 침을 흘려요. 이건 본능적인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종소리가 딸랑딸랑 하는데 저게 뭐야? 뭐 그러잖아. 그지? 근데 나중에는 딸랑 하고 먹여주고 딸랑 하고 먹여줍니다. 알겠습니까? 얘가 딸랑 하고 먹이를 갖다 이렇게 견합을 해서 기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딸랑 소리만 나도 얘가 침을 흘리죠. 이건 배운 거야. 얘가 딸랑 할 때 처음에 딸랑 할 때 침을 처음에부터 흘리는 그거는 약간 정신이 이상한 개야. 알겠습니까? 이거 배운 거죠. 그죠? 네, 배운 것입니다. 학습했다는 것이지. 네. 고전적 조건화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걸 갖다 맨 처음에 그 파블로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작 조건화, 그러니까 파블로프하고 스키너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스키너는 조작적 조건화라고 그래요. 조작, operational, operant라고 하는데 그래서 인간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정적이라는 얘기는 준다는 얘기예요. 뭐냐면은 여기서 칭찬과 선물 좋은 거를 줄 수도 있고 말을 안 들으면 처벌하거나 매를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준다는 게 정적인 거고 부적이라고는 뺀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뺀다는 거예요. 여기서 강화라고 하는 거는 그 행동이 더 나타난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했어.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면 제가 여러분한테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라고 칭찬을 주지?
선물을 안 줄래. 돈이 들어가니까. 하여튼 칭찬과 선물을 주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이 공부를 점점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 이제 여기 뭐 이렇게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으면 그동안에 청소를 시켰거든, 걔한테. 아빠 말 잘 들으면 심부름 많이 시킬게, 청소 면제 시킬게. 뭔지 알겠죠? 그럼 아빠 말을 잘 듣겠지, 그지? 네. 이거는 강화입니다. 그 행동을 계속 더욱더 나오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안 좋은 걸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막 돌아다니고 그래. 니들 그럼 난 맴매다 돌아다니면 맴매를 주는 거죠. 그죠? 네, 그런 것입니다. 막 돌아다니면 니들 있잖아. 너 스마트폰 뺏어 넣어. 알겠어? 이거 뺏는 거지. 그지? 뺏는단 말이야. 유쾌한 스마트폰을 뺏는단 말이지. 그지? 네. 이렇게 그 나쁜 거를 주거나 좋은 걸 뺏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좋은 거를 줘가지고 행동을 더 하게끔 만드는 이게 이제 강화라는 거야. 알겠어요? 안 좋은 행동을 더 줄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주로 발달한 게 행동주의예요. 행동주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많이 하죠. 신상체벌이라고 하죠. 그죠? 좋은 행동을 하면 보상을 하고 안 되면 갖다 기합 주고 그런 것이죠. 행동주의 이런 원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건 쭉 빼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진화론 관점이죠. 자연선택, 적자생존 들어보셨죠? 적자생존이 뭐야? 가장 적자는 뭐냐면은요. 적합한 자가 적자야. 알겠어요? 가장 적합한 존재만이 남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발달심리학 연구할 때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요. 아, 이제 진화론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영국에서 다윈이 나왔으니까 그때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굴뚝에 연기가 막 나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서는 나비 중에 흰 나비랑 검은 나비가 있으면 어떤 게 더 살아남기가 쉬워요? 검은 나비죠. 왜? 검은 데서는 검어야지 저 매가 안 보이잖아. 매가 못 보잖아. 그죠? 근데 날씨가 미세먼지 제거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맑아졌어. 그러면 어떤 게 더 살기 쉬워요? 흰 나비, 그죠? 아까 껌댕이가 있을 때에는 검은 나비가, 맑을 때는 흰 나비가 적자야. 알겠어요? 적합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발달하는 데 있어가지고 적합한 존재가 이렇게 그, 더 생존하기 쉽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1장의 마지막 내용이죠. 발달 정신 병리학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보통 정상적인 아이가 이렇게 발달돼 나가는 걸 갖다 연구하잖아요. 그죠? 여기 정신병리학은 뭐야? 예를 들어서 다운 증후군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얘들 왜 이런 게 생겼지? 엄마가 임신했을 때 담배 폈다? 알코올 먹었다? 뭐 이런 거죠. 이렇게 그게 원인이 뭐고 또 그 애가 어떻게 성장해서 나아가는지 뭐 10대, 20대가 되어도 이게 정신이 이렇게 좀 지체적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신병리가 왜 생겼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예방할지 이런 측면에서 연구하는 그런 관점이 발달 정신병리학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2장을 보겠습니다. 2장에는 태내 자궁에서 일어나는 그런 걸 빼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수업 들을 때 그냥 머리가 아프면 약간 부담 없이 들으세요. 내가 오늘 저기 녹음해가지고 최소한 내일 오전까지는 올려놓을 테니까 다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이가 적군 반사가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가 먹여 살렸잖아. 탯줄을 끊고 나왔을 때는 스스로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뭘 갖다 대게 되면 애가 입이 글로 향합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글로 향하는 것이죠. 찾아가지고 빨고 삼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야 사니까 접근하려고 하는 반사. 그 다음에 신체를 위협하는 자극에 대해서는 피하려고 하겠죠. 네. 그 다음에 잡기 반사, 모로 반사 이런 거 있습니다. 여기 책에 있는 그런 여러 반사 유형들이 있어요. 한번 쭉쭉 읽어보게 되면 돼요. 네. 여기 바빈스키 반사 같은 경우는 발바닥을 만지면은 부채꼴처럼 쫙 폈다가 다시 오물입니다. 이게 뭐야? 바빈스키 반사다. 바빈스키의 비읍하고 부채할 때 비읍하고 같죠, 그죠? 바빈, 부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힌트를 외우면 돼요. 뭔지 알겠죠?
여러분 기억할 때 바빈스키 반사, 부채꼴 뭔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힌트를 잡는 게 기억에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외우세요. 부채 모양으로 폈다가 다시 쫙 오므리는 이게 바빈스키 반사. 그 다음에 긴장성 목입니다. 아기가 여기 이제 아기가 고개를 돌리잖아요. 돌린 쪽으로 팔을 늘릴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여기 고개는 이렇게 도는데 팔은 이렇게 한다. 이게 이상하잖아, 그지? 이상하잖아? 이렇게 알겠죠? 예, 그 다음에 걷기. 태어나서 3, 4개월 됐는데 그때 걷는 건 아닌데 손 잡고 걸으면 발바닥을 대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원숭이는 안 돼. 원숭이는 안 된단 말이야. 사람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잡기 반사 있죠. 지난번에 영상에 보게 되면 꼬맹이가 잡고서 그냥 그 간호사를 갖다 끝까지 따라 올라가는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모로 반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모로 반사. 그 바람이나 솜이나 이런 게 막 움직이고 그럴 때 팔을 벌리고 이렇게 안으로 했다가 그죠?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렇게 살으려고 몸쪽으로 다리를 움켰다가 움츠리는 거 이걸 갖다가 모로 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 이제 반사 있고요. 여러분 저기 뇌하고 척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제가 가르쳐 줘야죠. 제가 전공이니까. 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게 우리는 대학생이 공부하잖아요. 미국에서는 일반인들이 배우는 내용입니다. 교양이란 말이에요. 교양. 뇌, 척수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교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양을 모르면 안 되겠지. 뇌는 여기 두뇌는 인간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비행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통제하는 게 그 뭐야 관제탑이죠. 그런 관제탑 역할을 하는 게 뇌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행동하고 말고 의식적인 결정을 갖다 뇌가 하고요. 척수는 감각을 받아가지고 뇌로 전달하는 거 이거 다시 알려주겠습니다. 혹은 뇌에서 받아가지고 신체 부위에 전달하는 거 이거 척수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뇌에 대해서 대뇌 피질에 대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전두엽. 네. 그 전이 있으면 뒤가 있겠지. 따라합시다. 후두엽. 네. 그 다음에 옆이 있겠죠. 딱 측두엽. 여기 위에는 정수리 부분을 갖다가 두정엽이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두정엽. 예, 여기 가장 나중에 생긴 데가 전두엽이에요. 알겠어요? 이게 그 이 대뇌 피질이라고 하는데 이게 뒤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가장 나중에 생기는 게 알겠습니까? 맨 나중에 생긴 게 전두엽이에요. 맨 나중에 생기는 게 인간의 가장 고등 정신 기능이라는 것이지. 원숭이에게 없는. 그래서 의사결정, 복잡한 추론 이런 거를 담당을 하고요. 후두엽은 뭐냐면은 그 여기 후두엽 있죠? 여기서는 보는 것을 담당합니다. 보는 거. 그 다음에 측두엽 있죠? 측두엽. 측두엽은 귀 옆에 있잖아. 그지? 귀는 뭐야? 듣는 거죠? 청각적인 걸 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각하고 청각하고 다른 감각들은 어디서 할까요? 두정엽에서 합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뭐 뇌만 연구하려도 뭐 평생에도 안 되고 아직 어려운데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말초신경계 보겠습니다. 말초신경계. 여기 이제 여기 체성신경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게 되면 책에는 없지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감각기관의 자극을 받아가지고 여기 척수에서 받아가지고 대뇌에 보냈다가 대뇌 청와대에서 결정을 내려가지고 행동해라 있잖아요. 결정을 내려가지고 척수가 다시 받아가지고 행동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게 의식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신호등이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갈 때 차를 몰고 갈 거 아니야. 파란 신호등 하면 엑셀 밟아야 되죠, 그죠? 예. 이거 뭐냐면은 감각기관에서 그 신호등을 봤어. 따라합시다. 감각기관. 눈 뭐 이런 거죠. 귀 이런 데. 받아가지고 신경을 타고 가가지고 그게 맨 처음 어디로 가냐면은 척수로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내가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대뇌까지 가요. 뭔지 알겠습니까? 대뇌까지 가는 거야. 예. 대뇌 결제를 받아야 되거든. 알겠어요? 예. 예. 여기 그
녹색등이 됐네. 출발해라 하게 되면은 대뇌에서 그 신경이 이제 여기 척수로 다시 와가 척수에서 운동신경을 내보냅니다. 알겠습니까? 운동신경을 따라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발로 가는 것이죠. 엑셀, 발도로 근육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의식적인 행동은 대뇌까지 간다. 감각을 받아들여 가가지고 대뇌를 보내서 다시 그 운동기관으로 나가게 하는 이런 받아들이고 나가고 하는 게 척수에서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무의식적인 거가 있어요. 네. 우리 발달심리학책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간 내용인데 흥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아, 여러분이 이렇게 발목 툭 튀면 톡 튀어나가죠, 그죠? 무릎 반사죠, 그죠? 내가 이게 툭 튀어나가는 것 의식합니까, 안 합니까? 의식 안 하죠. 저기 먼지가 날라온다, 눈 감아라. 생각을 하네, 안 해요? 안 하죠, 그죠? 생각하고 있으면 먼지 이미 들어가고 나왔잖아. 그죠? 빨리 처리가 돼야 되는 그런 것들은 대뇌를 안 갑니다. 여기 바로 척수 수준, 이런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반사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감각기관에 받아들여가지고 신경에서 일로 안 보내고 바로 내보내는 거죠. 알겠습니까? 청와대까지 갔다 오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잖아.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거는 무의식적인 거, 선천적인 거, 인간 생존을 위해서 바로 반응해야 되는 거, 이런 거다, 이런 것이죠. 예. 재채기라든가 딸꾹질하는 거다. 구토하는 거. 내가 구토할까요, 말까요? 우리 그게 아니라, 그거는 내가 그 농약을 먹었기 때문에 빨리 뱉어야지 살 거 아니야. 그죠? 내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반사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뭔지 알겠죠? 이렇게 감각기관에서 받아가지고 운동기관을 가도록 하는 요게 이제 척수 말초신경에 해당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요. 이 정도로 알아두시고, 이 장도 거의 끝나가요. 여기 보면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이 있는데 여기서 대근육만 하겠습니다. 운동은 가운데에서 말단으로, 그 다음에 큰 근육에서 작은 근육으로 이렇게 발달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근육은 말단에서 중심 방향으로 일어난다. 그럼 맞는 거에 틀린 거예요. 그렇게 낼 수 있다 이거지. 잘 이해하시면 되죠. 소근육에서 대근육 쪽으로 발달해 나간다. 틀렸어? 안 틀렸어요? 그런 것이죠. 어떤 사람은 대근육에서 소근육 발달한다. 뭔가 선생님 꽈을 거야. 하여튼 그렇다 이거죠. 대근육 운동은 이제 여기도 보게 되면 손가락 같은 게 아니라 여기 그 팔뚝 이런 거 있잖아요. 엘보 같은 그거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이제 이게 그래프 같은 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 이제 X축은 개월 수를 내기는 거예요. 1개월, 2개월, 3개월. Y축은 영하 비율이 얼마냐 이거죠. 여기 이제 그 파란색 있잖아요. 파란색은 머리를 갖다가 45%, 그냥 이렇게 고개를 갖다 45% 드는 거고, 빨간 거는 90% 드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90% 드는 그런 비율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보게 되니까 한 1개월 때, 첫 번째 개월 때 90% 머리를 드는 애는 10명 중에 1명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알겠습니까? 애들 비율이. 한 1개월 때 45도 머리를 드는 애는 10명 중에 3명, 30%니까. 뭔지, 그래프가 그런 거야. 만약에 3개월째가 되게 되면은 거의 그 80% 이상이, 그죠? 80% 이상이 10중 8구는 다 고개를 갖다 90% 든다. 뭔지 알겠죠? 네, 이런 걸 갖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네. 그 다음에 3장 가겠습니다. 3장, 4장. 이제 벌써 4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뭐 감각, 지각인데 감각은 외부 자극이 내 시각과 청각과 촉각이라 외부 자극이 내 몸으로 들어오는 그런 거 있죠. 들어오기까지 그게 감각이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감각.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그게 자극이 뭔지 이게 지각이 뭐야? 알지자를 쓰잖아. 알지자. 그걸 갖다가 자극이 내가 들어와 이게 뭐지? 라고 알아채는 거 있죠. 그걸 갖다 지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그 정보가 뭔지 알아채가지고 이해하는 거를 갖다가 지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전에는 이제 그 지각 손의 실험이 있었고 쪽쪽 빨개 실험이 있었다. 습관화 탈습관화였고요. 그 다음 아이 트래킹이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이렇게 워낙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안경만 써도 눈알이 어디로 돌아가나 이런 걸 하는 것이죠. 그 영화가 관심이 있으면 거기에 더 오래 본다고 그랬죠. 여러분들도 뭐 관심 있을 때 거기다 눈으로 뚫어지게 쳐다보잖아. 눈동자가. 여기 자동차를 갖다 새롭게 만들었어. 요즘에 어떤 차가 유명해요? 이 차를 갖다 만들고 나면 그 레이싱 건들 그 모델들이 나오죠. 그죠? 그 차량 그 광고할 때. 그죠? 그러면은 그 차를 구매할 아저씨한테다가 이런 그 아이 트래킹 기계를 갖다 탁 대는 거예요. 아저씨가 뭘 보나. 그 아저씨가 여자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 그죠? 여자는 갖다 끌어들이는 정도로 하고 차를 많이 쳐다봐야지. 그러면 차를 오래 쳐다보면 그 차를 살 가능성이 많아. 근데 광고를 만들었는데 여자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 광고 잘못 만든 거야. 그러니까 여자는 도입 정도로 그다음에 차를 보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광고 실험할 때 이 아이 트래킹 광고를 만들었잖아요. 15초간 광고 9시 전에 뉴스 전에 한번 광고 한 번 나가는데 2천만 원씩 나가잖아요. 광고를 그렇게 엉뚱하게 만들면 안 되지. 그지? 여자만 쳐다보고 끝나가면 안 되잖아. 제품을 봐야지 제품을 팔아먹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 광고를 갖다 비싸게 주고 만들었으면 이 광고가 제대로 됐는지 제대로 안 됐는지 확인하려면은 이 아이 트래킹 검사 같은 걸 합니다. 알겠습니까? 애가 뭘 보고 있는지 이런 걸 갖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옛날에 이게 달고 있으면 요즘엔 안경만 써도 되고 이게 된다 이거죠. 저도 이런 연구 했었습니다. 차 타고 가다 졸리잖아요. 졸리면 눈이 밑으로 내려가잖아. 그지? 내려가죠. 이게 눈동자가 이렇게 내려가잖아. 그러면 이제 경고물 삐삐 소리가 나는 거지. 눈동자가 내려가게 되면. 그러면 저기 차 사고가 덜 날 거 아니야. 그지? 또 내가 뇌파 연구할 때는 졸리잖아? 졸려. 그러면 아로마 향을 갖다가 피톤치드 아로마 향을 착착 뿌리려는 거야. 그거 하려고 그랬다니까. 20년 전에.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거 나오죠. 인공지능 차 있잖아요. 자율주행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이런 게 있고요. 뇌영상법이 있습니다. 어느 뇌가 활성화되는지 MRI 있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찍고 거기다가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술이라고 있어요. 거기다 이제 그 액체를 집어넣은 다음에 거기 돌아다닐 때 그 돌아다니는 그 혈관을 돌아다니잖아요. 혈관 어디를 돌아가는지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거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죠. 여기서 볼 때는 여기 개 외양만 이거 대충 보이잖아. 그죠? 그러다 나중에는 눈이 똘망하게 보여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눈동자 있잖아요. 여기 2살쯤 되게 되면 2개월쯤 되게 되면 애가 눈이 이제 시각이 발달하니까 여기 눈동자 어떻고 이런 대로 더 이렇게 집중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아, 형태를 갖다가 보는 지각이 발달하게 돼요. 아까 환찌가 지각 선호 실험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어떤 걸 좋아하게 되냐면 얼굴 형태를 좋아해요. 알겠습니까? 사람 얼굴 이런 거 좋아해요. 알겠습니까? 네. 여기 이제 그러니까 이런 순서로 좋아한다는 거지. 인쇄물, 그 다음에 뭐 관역, 이런 순서로 좋아하게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 얼굴 같은 게 보여지게 되면은 더 오래 봐. 알겠습니까? 그리고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더 오래 본다는 거예요. 나도 오래 볼까? 아니 실제로 이런 연구가 그렇더라 이거지. 네. 그래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명확한 그런 분들을 더 좋아한대요. 네. 더 오래 쳐다본다. 기피지각을 보겠습니다. 기피지각은 여기 깁슨이라고 하는 여자분이었잖아요. 여자분인데 이제 주로 그 남자들 연구자들만 주로 대우받는 그런 시대에 찬밥 신세였죠. 그런데 이분이 그랜드 캐년인가 큰 계곡에 갔는데 애기들은 그 시각 절벽 있잖아요. 그 절벽 같은데 잘못하면 떨어지잖아, 그지? 어른들은 그 절벽 같은데 위험이 오고 그러니까 조심하잖아요. 근데 애기는 저런 조심을 할까 안 할까 잘 몰랐지 그때는. 근데 보니까 너무 걱정을 하고 했는데 보니까 애기들도 절벽을 다 느끼더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 시각 절벽 실험을 갖다가 해가지고 모든 교과서에 다 나옵니다. 이분이. 여기 보게 되면은 애가 떨어지진 않죠, 그죠? 아무리 연구를 하고 해 애기 떨어뜨리겠어? 여기 위로 해가지고 이제 보는데 이게 보이기에 절벽으로 떨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애가 움찔하더라 이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은 그 깊이를 느낀단 말이야. 뭔지 알겠습니까? 예. 여기 평평한 거고 여기 뚝 떨어진다고 하는 깊이를 갖다가 느끼는 감각이 있다. 이런 거죠. 6개월 지난 애들은 깊이 지각을 하더라. 이런 얘기고요. 깊이를 알려주는 단서가 시각적 모션 단서, 양한 단서, 그림 단서가 있습니다. 각각 보시죠.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눈에 볼 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집하고 가까이 있는 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눈동자를 통해서 올 때 여기 저 멀리 있는 거 있잖아요. 저 멀리 있는 집은 여기 B1, B2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죠. 그죠? B1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거는 그죠? 가까이 있는 것은 여기 C1, C2로 움직이죠. 그죠? 그러니까 망막에서 좁게 움직이는 건 저 멀리 있는 거고 이렇게 C1, C2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것은 그죠?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멀리 저 멀리 있는 거는 달이 나를 따라오는데 여기 대구에서 본 달이나 서울에서 본 달이 다 그게 그거잖아. 30만 킬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죠? 멀리 있는 거는 많이 안 움직여요. 예, 가까이 있는 건 많이 움직인다. 이런 시각적인 망막상의 모션을 통해서 깊이가 더 멀리 움직이는 것은 그죠? 여기 소 같은 거, 젖소 같은 경우는 더 멀리 움직이잖아. 이건 가까이 있는 거고. 저 멀리 있는 거는 비완 비트로 좀 좁게 움직이잖아. 이걸 통해서 거리감을 확인하셨고요. 그 다음에 양한 시차입니다. 여기서 이런 피라미드를 볼 때 눈동자가 보게 되면은요. 여기 오른 눈이겠지. 오른 눈이 보일 때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들어간 것처럼 보이죠. 그죠? 여기 이쪽 눈으로 보게 되면은 그냥 평평해 보이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왼쪽 눈이랑 오른쪽 눈이랑 이게 약간 정확하게 여기 왼쪽 눈으로 보는 거랑 오른쪽 눈으로 보는 게 일치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일치하지 않는 걸 통해서 그 깊이 지각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양안이 뭐 양쪽 눈이란 뜻이야. 양쪽 눈이 그 차이가 있다. 보이는 차이가 있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거리감을 준다 이거고 여기 이게 수염인데요. 보게 되면은 연필이 가까이 있을 때는 여기 눈동자 여기 정확하게 안 맞히죠. 렌즈에 안 맞히죠. 그죠? 여러분 이게 여기 손가락 있잖아. 손가락 이게 눈에 맺혀 안 맺혀? 손가락을 갖다 눈에 갖다 대봐. 안 맺히죠? 근데 이게 저 멀리 있으면 맺히죠. 그죠? 네. 이게 가까이 모으는 것 갖다 수염한다. 안 보이잖아요. 그죠? 가까이 있게 되면 여기 안쪽으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안 잡힌다 이거야. 근데 저 멀리 있으면은 그죠? 이게 잡히죠. 그죠? 그러니까 가운데를 몰리면서 이거 봐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히다가 이렇게 하면은 잘 어리어리하게 보이지 않아? 네. 이걸 통해서 이럴 때는 저 멀리 있고 가까이 있을 때는 잘 안 잡히고 이걸 통해서 깊이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한쪽 눈이 이거 지금까지는 양쪽 눈으로 하는 거였어. 뭔지 알겠어요? 근데 이건 한쪽 눈으로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거 눈 감아도 그죠? 여기 저기 좁은 쪽하고 긴 쪽하고 어떤 게 더 멀리 있는 것 같으세요? 좁은 쪽이야, 긴 쪽이야? 멀리 있는 거. 좁은 쪽이잖아. 그죠? 좁은 쪽이죠. 여기 이제 그림 이게 여기 보게 되면 여기 건물이 보통 한 2.2cm 정도, 2m 20 정도 되거든요. 이쪽이랑 저쪽이랑 사실 높이는 같아요. 근데 내 망막상에 저희가 더 좁죠, 그죠? 이건 뭐냐면 우리 경험을 통해서 좁은 게 더 멀리 있고 긴 거는 가까운 데 있다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림에서 원근법이 여기서 나온 거죠. 이런 걸 통해서 깊이 지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각 발달. 교수님 뭐 이렇게 다 하고 그러세요.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하지. 딱 찍어가지고 요거만 하면 그거밖에 안 하잖아. 여러 개를 해야 그래도 계속 반복해 들을 거 아니야. 그래야 지식이 남죠. 예.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미스터 선샤인을 봤다. 그러면은 미스터 선샤인에 나오는 OST를 좋아한다 이거야. 그죠? 엄마 기때 만약에 모차르트 음악을 들려줬다. 그럼 태어나서도 모차르트 음악을 좋아하는 거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비발디의 샤게를 들었다. 그러면 태어나서 사계를 좋아한다. 먼저 예.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청각이 발달한다는 얘기죠. 청각은요, 이런 건 내가 시험에 내기 쉽지, 그지? 예. 영화는 청각은 위치 능력이 계속해서 쭉 발달하는 게 아니죠. 발달하는 게 아니라
그 U자형으로, 그죠? 위치 능력이 좀 떨어졌다가 나중에는 더 크게 성장을 한다. 나도 몰라.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위치 파악력이 어느 정도 있다가 안 좋아졌다가 확 뛰는 이런 식으로 청각이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예. 촉각 발달. 예. 그 애들이 엄마 신체 접촉을 통해서 의사전달을 한다. 그래서 인큐베이터에서 막 태어난 애가 있다고 칩시다. 인큐베이터 태어났는데 보통 이제 10달 되고 태어나야지 애기가 크잖아. 근데 좀 일찍 태어난 애들은 좀 작잖아요. 그죠? 몸무게가 안 나가니까 걱정거리잖아. 그럴 때 어떻게 돼? 엄마가 이렇게 안아주면 몸무게가 더 나갈까요? 줄어들까요? 더 나간다는 얘기야. 마사지를 받고 이렇게 사랑을 받고 하게 되면 또 이렇게 우리 양아처럼 토실토실해진다는 얘기죠. 여기도 보면 캥거루 미수가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게 참 기분이 좋아요. 이런 거 보면서 스킨십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가끔가다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터치도 해주고 수고했다 이렇게 한두 번 얘기해주고 이렇게 터치해주는 거 있잖아요. 만약에 아픈 사람 있잖아. 무슨 위로의 말을 하겠어. 너무 아프면 위로 뭐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옆에 있어주고 손만 만져주면 됩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알겠습니까? 터치만 하더라도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캥거루식으로 미수가 아기를 갖다가 엄마 배를 만들어가지고 접촉만 하더라도 아이가 더 그 안정감을 누리고 체중도 더 나가고 이렇게 느껴지죠. 여기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맛이야? 신맛. 얘들 얼굴만 봐도 무슨 맛인지 첫 문제 내야지. 다음 중 애 얼굴은 무슨 맛을 나타내냐? 그래도 다 맛있을 거라 막이죠. 예. 이해가 안 되면 내 얼굴 쓴맛일 때, 이런 거 하고, 그런 거 하고, 이렇게. 요거 가운데 있는 레몬을 먹었을 때 맛인 것 같지 않아? 예. 애들도 발달한다, 이거야. 왼쪽에는, 아이고, 다네. 이거 단맛, 뭐 이런 거 있다. 예. 그리고 애들이 후각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엄마 전 냄새 나는 옷을 더 입는 겁니다. 우리 딸내미 둘째 애가 그렇게 다른 사람이 보려니까 울었었어. 그랬을 때 고민 끝에 그 돌봐주는 여자 후배애가 우리 집사람 옷 있잖아. 집사람 옷을 입으니까 엄마 옷 냄새가 나잖아. 그러니까 안 울고 자더래. 예, 이거 냄새 이런 것도 나간다 이거죠. 요 사장인데 예, 인지 마저 할게요. 예. 지원이 미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가더라도 그 영상이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정보를 머리로 받아들이는 거가 인지고요. 그게 발달돼 나가는 게 인지 발달입니다. 알겠죠? 이전보다 더 정교해지고 복잡해져. 여기 동화, 도식, 조절, 평형화 이런 거 있죠. 이렇게 했고요. 여기 이제 그 불평형 상태는 뭐냐면은 이 도식 속에서 얘가 이제 그 새라고 하는 도식 속에서 이해를 했었는데 하늘 나는 게 비행기가 들어왔어. 저게 뭐지? 이해가 안 돼. 그죠? 마음이 평안하질 않아요. 그게 불평형 상태입니다. 그런 애가 조절을 해가지고 아 비행기도 날 수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 그 이제 생각이 정리가 되면 평형 상태에 이르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동화, 조절, 적응, 이런 평형 상태 이런 걸 가지고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예. 뭐냐면은 아기가 생후 8 내지 12개월 때 이런 A나 B 오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여기 이제 전조잡기, 여기 이제 개념 속에서 상징, 표상, 중심화 이런 거 하나하나 볼게요.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거 이해가 되시죠? 새 산 모형이 있는데 여기 아동이 앉은 건 A 쪽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A 쪽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A 사진 2처럼 보이겠죠, 그죠?
저 뒤에 인형이 있을 때 저 인형이 뭘 보고 있니? 라고 물어보게 되면 아기가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1번이야. 그럴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원래 뒤에서 보니까는 여기 3번인가 4번인가 뭐 이렇게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자기가 보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야. 이게 자기중심성이고. 무랄운전 사고는 곰인형한테 너 이거 먹어봐 이런 얘기지. 여러분도 인형한테 뭐 먹입니까? 아직 그 유아 수준에서 네, 여기 이런 거죠. 무생물을 갖다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무랄로가 되겠습니다. 보존 개념 이해가 되시죠, 그죠? 보존 개념 물을 따랐을 때 어떤 게 더 많아 하게 되면 긴 거가 더 많다고 보이죠. 이런 걸 존조잡기 아이들은 이런 오류가 쓰는 것이죠. 구체적 조작기입니다. 구체적 조작기는 여기 이제 수평격자, 중W, 서해 개념 이런 게 나옵니다. 여기 수평격자는요. 그 여기 보존 개념 이건 이해가 되시죠, 그죠? 비웠을 때 똑같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지점통과 찰흙 같은 거 갖다 주물럭주물럭 해가 좀 길게 만들어 놨을 때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아요. 그랬잖아. 그럼 보존 개념이 있다는 얘기지. 여기 동전 거리를 갖다 좀 늘려놨어. 동전이 수가 같아 달라 같아요 하면 보존 개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9살, 12살 돼야 초등 한 고학년이 돼야 이해가 되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지점토가 물속에 있었어. 근데 물속에 뺐는데 이 물량이 같아 달라 같아요. 그래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수평격자. 그 수량, 길이, 액체, 질량 이런 것들이 부피 바뀌더라도 그 보존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얀 색깔, 검은 색깔로 분류하거나 아니면은 강아지 혹은 고양이 두 가지 개념이죠, 그죠? 중다 두 가지 이상 기준 하얀색 혹은 개냐 고양이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분류할 수 있게 된다 이거죠. 구체조작기에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길이 개념이 여기 이제 보게 되면은 길이나 부피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전조작기 애들은 이렇게 하는데 이건 나열해 봐라 하게 되면 키순대로 나열했죠, 그죠? 이런 개념이 생긴다 이거야. 서열 조작 이런 능력이 생긴다 이거. 네. 한 시간이 넘었네요. 빨리빨리 나갈게요. 먹지 마시고. 감각운동기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반박이 뭐냐면은 대상 영속성 개념입니다. 그죠? 아까 4개월 된 애들은 대상 영속성이 없다고 봤잖아. 그지? 반박하는 게 이겁니다. 책과는 다른 그림을 내가 집어넣었어요.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아이한테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그 스크린이 돌아가는 걸 갖다 한참 배웠어. 아, 스크린이 돌아가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여기다 뭔가 이렇게 상자 같은 게 탁 올려와 있어. 그러면 스크린이 돌아가다 거기 멈춰 있겠네? 라고 배운 거죠. 그죠? 네. 스크린이 가서 멈출 거야. 그러는데 여기 상자가 있다는 그 생각이 있는데 얘가 여기 네 번째 보게 되니까 스크린이 계속 상자에 있는 너무 끝까지 계속 돌아가네.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놀라죠. 저거 어떻게 된 거야? 그죠? 놀란다는 얘기는 여기 그 상자가 있었다고 하는 그 생각이 남아있다는 얘기야. 그 표상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가 만약에 대상, 대상 영속성, 정기적으로 이 상자가 있었다고 하는 걸 갖다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얘가만 놀라지 않았다고 하면 그냥 대상 영속성 개념이 없는 거야. 근데 얘가 깜짝 놀라고 계속 쳐다보는 거야. 그죠? 여러분도 뭔가 신기하면 계속 쳐다보잖아요. 어, 이렇게 오래 쳐다보는 걸 통해서 기대 위배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놀라거나 흥미를 갖고 오래 쳐다보는 걸 통해서 대상 영속성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걸 발견하게 된 것이죠. 한 4개월 된 이런 애들도 있더란 말이야. 삐아제는 4개월 된 애 없다 그랬잖아. 있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삐아제를 반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전조잡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몇 가지만. 전조잡기에는 애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뭐뭐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행 과제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존 개념 없다 그랬지 전조잡기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얘 개수가 같아, 달라, 같아요. 여기 얘가 고민형이 좀 늘어났어. 개수가 같아, 달라. 만약에 보존 개념이 없다 그러면은 달라요. 그래야 되겠잖아. 근데 애들도 전조잡기 애들이 똑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물을 갖다가 물, 양 이런 거는 통해서 보존 개념이 없다고 봤지만 다른 과제를 해보니까 보존 개념이 있던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자기중심적 사고를 한다 그랬잖아. 자기가 본 대로 본다 그랬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그 경찰관이 이게 돌아다니고 있거든. 이 경찰관이 있잖아. 범인을 잡고 있어. 여기 친구가 있거든. 그 친구가 그 경찰관 보이지 않게 이렇게 숨겨놓을래? 그러면은 자기가 안 보이면은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면 자기가 안 보이면 경찰도 안 보인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죠? 자기가 안 보이려면 여기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1사분면이나 2사분면에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경찰이 못 봐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3사분면은 뭐 안 보이죠? 자기중심성 그걸 탈피했네. 뭔지 알겠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들도 자기중심적으로만 사고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비고치. 현재 발달 수준에서 동료들의 도움으로 근접 발달 영역으로 그 다음에 학습 능력 잠재 영역까지 잠재 영역 발달 수준 이렇게 설명을 내렸던 게 비고치기입니다. 여기 발달하려면은 뭐 되냐면은 발판화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 아동이 발판을 딛고 올라갈 수 있도록 교사나 동료가 도와줘야 된다. 그 다음에 성인이 같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해주면 된다. 그럼 발달해 나갈 수 있다라고 것입니다. 예, 여기 이제 비고치키가 주로 그 동료나 교사의 도움이 주로 언어로 말로다가 하는 것이죠. 그런 그 말로에서 사회 문화적 관점이니까 문화에 따라서 말로 해가지고 더 발달한다고 하는 그런 걸 보여준 예가 그 글자 색이죠. 중국어, 한글이나 동양문화권, 한글, 일본말, 중국말 이런 게요. 영어보다 그 숫자 개념을 더 발달하게 한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빨간 거 비켜! 시험 비켜! 안 비켜. 예. 그